이런 거에 또 이제 감격하는 이제 이 돌대가리 보수 우파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에. 다 보수란 말 무서워서 못 쓰는데. 위통당에 찍힐까봐. 근데 이자가 갑자기 내가 보수다 딱 나오면 이제 또 표창원 만세 해가지고 또 이제 표창원 대통령 만들려고 또 몰려다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보수가 망하는 거예요. 윤석열 만세, 진중권 만세 이런 자들 그리고 김종인의 줄 서는 자들 뭐 이런 것 때문에 보수가 이제 괴멸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부정개표 사기꾼과는 관계가 없죠. 이 문제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요즘 조갑제표 방송을 잘 보세요. 이제 조갑제표가 이제 이런 것도 잘 짚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도. 근데 이제 그럼 어떻게 극복할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이 전방위 보수를 괴멸시키는 공세를 어떻게 극복할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태블릿 진실과 박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로 지금 그걸 맞춰놨잖아요. 우리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그럼 글로 가서 힘을 보태주면 되는데 부정개표에 안 따라가는 정규재 대표라든지 김진희 의원이라든지 조갑재 대표라든지 대안을 탄핵 무효로 안 잡고 있어요. 그게 답이 안 보이죠. 답이 안 보이니까 계속 이제 큰일 났다 하는 거죠. 뭐 저는 뭐 답이 딱 보이기 때문에 뭐 큰일 날 거 없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싹 다 그냥 밟고 가자. 그런 입장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부정개표 의혹을 제기하더라도 저 신혜식 대표 신의 한수 보세요. 짚을 거 짚으면서 가거든요. 저기다가 올빵 안 걸어요. 이 부정개표 사기의 최대 문제가 보수의 자정의 문제를 완전히 뒤로 제끼고 선거 참패의 주범들인 황교안과 김종인을 부활시키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신혜식 대표의 신의 한수 보면은 보수 자정 관련 토론회 같은 것도 계속 챙기고 나중에 이게 장기적으로 보수 재건에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탄핵 무효 태블릿 진실도 챙기고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사실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올빵이 문제, 올빵이 지금 부정개표만 올빵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만드는데 올빵, 이제 표창원 대통령 만드는데 올빵, 홍준표 대통령 만드는데 올빵. 그런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다 함정으로 이제 다 빠지는 거거든요. 자, 장지원. 탄핵의 주범이죠. 탄핵의 주범인데, 지금 이 김종인에 대해서 들이받고 있는 게 누굽니까, 지금? 제대로 들이받고 있는 게. 이거 잘 들이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도 태블릿 진실을 보고, 아, 이거 탄핵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 자들을 수정시키는 게 빠르지, 진실이라는 거는 아무 관심 없이 돈벌이와 줄서기만 하는 탄핵 무효 세력들은 묻는 게 낫다는 게 지금 제 계산이라니까요. 이런 자를 설득하는 게 빠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자, 자유보수 우파란 말을 하지 마라. 자유보수 우파의 정강정책을 실천하지 못한 것이 문제지, 정강정책이 아니라 이념노선이죠. 이념노선 자체가 뭐가 문제입니까?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가, 지금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글로벌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가 주류냐? 보수주의하고 자유주의가 주류예요,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만 지금 친북, 친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 김종인이 투입돼가지고 이제 보수들을 토끼무리 해가지고 글로 지금 다 몰고 가고 있는 거고. 보수의 핵심 가치는 자유와 공정과 책임이다. 법치를 구현하고, 자유와 공정과 책임은 제가 알기로는 보수 가치는 아니에요. 이건 아닌데, 법치와 공동체 헌신, 이거죠, 이거. 이거예요, 보수의 가치는. 이게 맞죠? 이게 뭐가 나쁩니까? 자, 그러면은, 법치가 지금 구현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사탄파하고 이제 논쟁 붙어야 될 건데, 맞는 얘기예요. 보수가 죽은 이유는, 법치가 죽으면 보수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보수를 기반으로 서 있는 국가는 무조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법치가 무너지면. 그리고 법치가 무너지는 데는 무조건 사기와 거짓이 판을 치게 돼 있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사기 탄핵이지 뭐예요. 바로 사기 탄핵으로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보수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럼 뭐부터 바로 잡아야 되냐? 사기 탄핵부터 바로 잡아야죠. 이거 뭐 뻔히 답 나오지 않습니까?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지금 이거를 할까 안 할까 그 문제지.
제가 지금 어제 SKT 계약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전 SKT 계약서를 위조라고 확신하고 있는데, 그럼 모든 이런 재판에서 기업이나 기관의 사실조회를 무수히 합니다. 모든 재판에서. 특히 경제사범은 뭐 무조건 사실조회로 가는데, 이제는 재판 받을 때 기관과 기업의 사실조회를 믿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우리가요, 지금도요, 6월 18일 이제 이 공판 앞두고요, 사실조회 또 무진장 넣고 있어요, 사실조회를. 우리 이제 사실조회 하나 올 때마다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를 따져봐야 되는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재판 되겠습니까? 이래가지고. 사실조회가 위조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법치가 구현되겠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뭐부터 바로 잡아야 돼요? 태블릿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거. 자, 김종인이는 국민은 더는 이념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국민을 이제 완전히 개돼지로 보는 거죠. 국민이 어떻게 이념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 국민이 맞아요? 국민이란 개념이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이게? 이게 근대 국가 때부터 생긴 거 아닙니까, 국민이라는 개념이? 그럼 근대 국가의 이념이 자유주의하고 보수주의하고 사회주의인데, 거기서 파생된 국민이 어떻게 이념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번 문재인이가 공사나 한번 개헌 들어가 보세요. 그럼 국민이 그거 반응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개돼지여도 문재인이가 사적 사유재산 폐지하고 그걸 헌법에 집어넣는데, 김종인이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사나 하든 말든 우리는 원래 반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거예요, 이거? 이게 지금 완전히 헛소리 중에 헛소리죠, 이거. 저는 이거 김종인이가 어떤 지령을 받고 들어왔다고 봐요. 보수를 완전히 물살라가지고 개헌 바로 김종인 개헌하러 들어왔죠. 문재인과 합쳐가지고 김종인은 내각제, 문재인은 공사나 해가지고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각제에서. 자, 문재인이가 공사나 개헌할 때 국민은 공사나 이념에 반응하면 안 된다고 지금 못 박아놓고 있다니까요, 지금 이게. 이게 정치 공작이 아니에요, 이게? 자, 보수의 가치 무엇이 낡은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 이거 안 되죠. 지금 트럼프 중심으로 미국의 보수주의 가치가 지금 전 세계 대세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지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 지도부는 보수가 사랑받기 위해 개혁하는 것이지 보수를 없애기 위해 개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 정당은 지향점이 뚜렷해야 한다. 지향점 속에서 중심을 잡고 넓은 스펙트럼을 포용하는 포괄적이면, 이거 지금 다 맞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사실 장재원이. 지금 맞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지금 미통당 정치인 중에서 그냥 가장 맞는 말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들이받고 싸워야죠, 이제. 김종인 무리들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표창원, 이제 보수파리들의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는데, 보수 만나 그러면 내 할아버지는 평남에 농장 갖고 있고, 아버지는 뭐 해병대 부사관 출신이고, 포항 출신 어머니 만났. 그거 왜 가족팔이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조국 아버지는 자본가 계급인데 조국 왜 저러고 있는데요? 아버지 팔아가지고 자기가 보수라 그래?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들이 다 정치 공작으로 들려요, 이거. 이건 진실성이 없는 말들이거든요, 이거. 뭔가 보수를 속이려고 지금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국정원 댓글 사건 때 국정원 완전히 폭파시키려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수가 하는 짓입니까? 국정원 댓글에서 선거에 개입되는 이 댓글은 원래 3개밖에 없었어요, 그때. 그걸로 문재인에게 잘 보여가지고 배지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런 자가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수 진영은 그동안 아스팔트 보수 극우 성향 지지자들과 보조를 맞췄다. 본인 자체가 보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제 아스팔트가 극우가 왜 극우인지도 모르는 거지, 사람은. 민주당과 정부가 흔들리고 북한이 조금 문제가 생기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과 환상 속에
자기 반성을 하지 않았다. 난 이건 또 맞는 얘기야. 그러니까 원래 사기꾼들도요 한 7, 80%는 맞는 말을 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문재인과 김정은이 짝짝꿍하다가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기 때문에 우리 집권하겠다. 그게 지금까지 미통당의 행태였거든요. 그거 안 해주니까 트럼프 욕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증인 아닌가, 민주당에 전혀 관심과 상관이 없던 내가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됐다.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2012년 대선 때 국정원 그 댓글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풀려가지고 문재인의 충성 다 바치고 그 대선 그 당일날 문재인이 졌잖아요. 그때 막 울고불고 표창원이 난리 쳤지 않습니까? 그렇게 문재인의 밑에서 그냥 충성했으면서 무슨 관계가 없어요 민주당에. 단지 이제 문재인과 민주당은 저렇게 충성 바치는 사람들을 챙겨주는 버릇이 있는 거고, 이 보수파리들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제껴버리고 끼리끼리 해먹는 거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죠. 표창원이 민주당에서 배지를 단 거는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을 저격하는데 온몸을 던졌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보상받은 겁니다, 배지로. 근데 이제 와서 보수가 나를 비롯해 유사한 사람들을 밀어낸 거다.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본인이 문재인 쪽에 줄 섰잖아요. 보수의 자기 파기가 있어야 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표창원 같은 자가 내가 보수의 중심이 될 거니까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이들 따라갈 겁니다. 이제 여기에 표창원 쪽에. 저는 이게 이제 이른바 보수 정치 선언이라고 봐요. 표창원이가. 그리고 전 상당 부분 저 문재인 세력과 교감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보수판 들어오는 데 있어가지고. 김종인이 문재인 세력과 교감하고 들어왔듯이 문재인이 그때 촛불로 보수를 다 불사르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보수 불사르려고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윤석열부터 진중권이, 표창원이, 김종인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아마 조만간에 이제 뭐 이 주호영이나 이제 하태경이나 이제 표창원 만나가지고 뭐 손잡고 뭐 인증샷 올리고 그런 꼴 보일 겁니다. 조만간에 이제. 그래서 이런 표창원의 문제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잘 알아놔야 되는 게, 근데 알려줘봐야 필요 없죠. 윤석열이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뒤집어 씌운 주범이라고 알려줘도 윤석열 만세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표창원은 다. 저 개돼지들 내가 좀만 좀 해주면은 주순다는 거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표창원하고 저하고의 첫 인연은 이건데, 이자가 얼마나 웃긴 자냐면은 우리가 당시에 조국하고 진중권하고 표절을 잡고 있는데 갑자기 이자가 자, 극우들 내 박사 논문 검증한다고 얼마든지 검증해라. 결과는 알려주길. 우리는 표창원 같은 수준 사람을 잡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조국하고 워낙 세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손석희, 그 진중권. 근데 갑자기 본인이 영국 에스터 대학의 논문이 있다고 꺼내 들더니 검증해라 그래서 검증을 했죠. 그거 바로 잡아버린 겁니다. 한 2주일 만에 잡았어요. 다만 표창원의 표절 혐의는 조국이나 진중권이나 손석희보다는 좀 경미한 건 분명해요. 그래도 표절은 표절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면 표절이라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그 수법을 똑같이 따가지고 표절을 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표절을 잡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표창원 대해서는 꽤 긍정적으로 본 게, 우리가 표절 잡아가지고 인정한 사람이 표창원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좀 양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는 짓 보면은 이게 전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니까 이때도 이렇게 흔쾌히 인정한 건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때는 이걸 그렇게 깊이 안 봤는데, 이념적 편향과 색깔론 등의 문제에
자신과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표적 삼아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교육부 장관과 교육수석을 다 표절을 잡았어요. 다만 이제 변희재 씨와 연구 진실성 센터의 꼼꼼함과 철저함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괜찮은 좌익이구나. 아니 저는 표창원은 좌익이라고 봐요. 좌익인데 좀 괜찮은 좌익이구나 해서 제가 그래서 표창원이 제안해가지고 한 12번 정도 채널에서 토론을 할 때 뭐 저는 뭐 더 이상 이제 사망주의 이후로는 좌익 쪽에서 아무도 저랑 토론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표창원까지 안 하면 저는 이제 토론 프로그램 못 나가니까 굉장히 제가 좀 부드럽게 했었죠 그 당시에. 그래서 12번까지 했는데 이제 자기 정차로 나가버린 거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도저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어제 제가 이걸 깜빡 빼먹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에 대해서 집요하게 표현의 자유를 옹호를 했습니다. 그 표창은 원래 저 포르노 합법화 얘기했었죠. 이 총선 출마할 때 포르노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아나키스트 수준의 좌익이에요. 표창원은. 이런 자가 경찰하면 안 돼요. 자, 근데 저는 예술의 자유를 지키고 보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반성이나 사과 없잖아요. 박근혜 너희들 왜 예술을 탄압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